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이고요. 저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을 빼먹었네? 제일 중요한 건데. 예,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76번째 시간이고, 분사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분사의 형태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쭉 배웠죠. 그러니까 오늘은 새로 배우는 내용은 없을 거고요. 그냥 한번 딱 멋있게 정리해 볼까 싶어서 하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저희가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라는 게 쫙 표를 그려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가 있고요. 미래가 있고요. 아우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완료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미 이제 네 개의 영역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능동태가 있죠. 중간태가 있죠. 그리고 수동태가 있죠. 이 표를 다 정리를 하면은 우리의 그 일이 끝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뭘 가지고 만드느냐 또 생각을 해보면 현재는 무조건 첫 번째 기본형을 가지고 만들죠.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 오메가를 떼주죠. 그리고 미래는 능동태랑 중간태는 두 번째 기본형을 가지고 만들죠. 근데 수동태는 뭘 가지고 만들어요? 여섯 번째 기본형에다가 이제 어미를 떼주고 s를 넣어주죠. 이 s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오리스트는 어때요? 세 번째 기본형을 가지고 만들어요. 이제 문제는 세 번째 기본, 이제 능동태랑 중간태는 세 번째 기본형을 가지고 만드는데 세 번째 기본형이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제1 아오리스트랑 제2 아오리스트로 나뉘는 참사가 일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세 번째 기본형을 가지고 만들죠. 그리고 수동태는 그런 거 없어요. 수동태는 여섯 번째 기본형을 가지고 만들죠. 완료는 어때요? 일단은 능동태는 네 번째 기본형을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이제 중간태랑 수동태는 다섯 번째 기본형을 가지고 만들죠. 딱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이게 또 약간 함정이 있죠. 왜냐? 중간태랑 수동태가 형태가 똑같은 애들이 있고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살짝 지어줍니다. 여기 쓱쓱 쓱쓱 지어주면 정체가 밝혀지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인 거죠. 사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미들만 채워 넣어주면은 이 분사의 형태는 총정리가 될 거예요. 그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 온토스, 우사, 우헤스, 온, 온토스죠. 그리고 이제 오메노스, 오메네, 오메논 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를 보면은 이제 얘도 이제 온, 온토스, 우사, 아이고, 우사, 우세스, 온, 온토스죠. 그런데 이제 중간태의 경우에는 오메노스, 오메네, 오메논이고 사실 수동태도 어미는 똑같아요. 오메노스, 오메네, 오메논이에요. 그래서 일단 적어주면은 오메노스, 오메네, 오메논이에요. 이제 수동태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그리고 아우리스트는 좀 얘기가 복잡한데
제1 아오리스트랑 제2 아오리스트랑 중간태랑 능동태에서 갈리죠. 그래서 이제 제1 아오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스 안토스, 아사 아세스, 안 안토스 이렇게 되고요. 제2 아오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온 온토스, 우사 우세스, 아이고 온 온토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간태 같은 경우에는 제1 아오리스트는 아메노스, 아메네, 아메논이 될 거고요. 제2 아오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메노스, 오메네, 오메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는 이제 이건 또 얘기가 복잡하죠. 왜냐하면 에이스, 엔토스, 에이사, 에이세스, 엔토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완료는 이제 온 오토스, 위아, 위아스 이게 지금 이제 자음이기 때문에 아니 뭐냐 여기는 단음인데 아이고 잘못 썼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주격 단수는 이제 짧은 알파고 속격 단수는 긴 알파여서 이게 제1 고용 명사의 짧은 알파 명사의 형태 변화를 따르겠죠. 그래서 이제 위아 위아 쓰고요. 그리고 오스 오토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태랑 수동태는 메노스, 메네, 메논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형태 변화는 거의 99% 끝났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약간의 이제 그 양념을 더 쳐줘야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사소한 규칙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 규칙들은 이제 악센트. 일단은 악센트는 항상 뭐가 기준이에요? 남성, 주격, 단수가 기준이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악센트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능동태 중에서 현재, 미래, 그리고 퍼스트 아우리스트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수동태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능동태 중에서도 세컨드 아우리스트랑 퍼펙트는 싹 다 모아가지고 나머지가 됐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음절에다가 에큐트 악센트 찍어주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어미에다가 첫 음절에다가 에큐트 악센트 찍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해야 되는 사소한 규칙이 있었는데 이번엔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두 개로 나누는 거죠. 능동태 분사 전체랑 그리고 이제 아오리스트 패시브 수동태를 묶고 이제 나머지 이제 중간 수동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은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어떤 경우에요? 일단은 여성 같은 경우에 그 속격 복수가 서컴플렉스 온이다.
그리고 주격이랑 폭격이랑 같다. 라는 규칙이 있었고요. 이 규칙들이 나머지 애들한텐 썼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해결이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형태는 끝이에요. 형태는 끝이고 이제 해석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물론 이제 해석하려면 용법을 알아야 돼요. 용법을 알아야 되지만 제일 기본적인 해석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역시 다시 표를 그려야 됩니다. 능동태가 있고요. 중간태가 있고요. 수동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가 있을 것이고요. 미래가 있을 것이고요. 아오리스트가 있을 것이고요. 완료가 있겠죠. 근데 현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분사라는 게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형용사는 명사로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동사 do를 가지고 doing을 만드는 느낌이 있죠.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능동태는 그냥 지가 하는 거니까 그냥 doing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중간태는 doing은 맞는데 그 동작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 얘기를 제가 정말 열심히 말했죠. 그냥 주어 그 자신을 위하여라는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doing for oneself 이런 느낌이 있었죠. 반면에 이 수동태는 그냥 지가 받는 거죠. 주어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being done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형태상으로는 현재에서 중간태랑 수동태가 구분이 안 되지만 의미상으로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재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요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메인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 동사가 있으면 그 주 동사랑 동시이겠고 그리고 이제 상의 경우에는 진행상 그리고 반복 습관상 그러니까 진행 계속상 반복 습관상을 쓸 거예요. 현재는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주 동사랑 동시겠죠. 반면에 이제 미래는 어떻게 써요? 그보다 좀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인 거죠. subsequent인 거란 말이에요. 주 동사의 랑 비교했을 때 주 동사의 동작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론 이제 단순상도 되고요. 진행 계속상도 되고요. 반복 습관상도 되고요. 세 가지가 다 되겠지만 어쨌든 미래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심지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약간 의도나 목적을 나타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굳이 이제 번역을 한다면 약간 about to 아니면 뭐 intending to do 이렇게 될 거예요. about to do 아니면 뭐 intending to do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for oneself를 넣어주면은 중화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about to be done 아이고 done 아니면은 intending to be done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동태가 되겠죠. 아우리스트는 어떻게 했냐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심플이에요. 심플 에스펙트 단순상이란 말이에요. 단순 발생 혹은 뭐 심하면은 뭐 일회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되겠냐? 시간적으로는 메인 동사, 주 동사랑 비교했을 때 그보다 앞설 수도 있고 동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동사의 동작이랑 동시에 일어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보다 앞선 거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선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보다 먼저 일어나는 게 맞는데, 하지만 동시인 것도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 굳이 번역을 해준다면, 뭐 예를 들어서
who did. 아니면 뭐 upon doing. 아니면 뭐 having done simply. 아니면 뭐 doing simply.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for oneself를 넣어주기만 하면은 중간태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done이겠죠. 그리고 완료는 뭐예요? 완료는 동작의 완료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의 완료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미 끝났다고요. 이미 끝나버렸다. 이제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이 시간을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 이 시간을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 그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완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하면 having done이겠죠. 그리고 뭐 여기다 for oneself를 똑같이 넣어주면은 having done for oneself 하면은 그 중간태고요. 아니면 뭐 having been done일 수도 있겠죠. having been done 이러면 수동태가 되겠죠.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번역이 크게 의미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용법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형용사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형용사고 물론 형용사는 명사로도 쓸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형용사고요. 그 용법을 이제 한정적 용법이나 아니면 뭐 수식적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저는 이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그냥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할게요.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 근데 그거 말고도 쓰는 방법이 있어요. 보충적 용법도 있고 상황적 용법, 정황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상황적 용법, 정황적 용법은 일종의 분사 구문이죠. 그게 그 문장에 그 어떤 상황, 정황을 더해주는 거죠. 그것도 막 엄청나게 많은 의미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분사 구문이란 게 그렇듯이 이 상황적 용법, 정황적 용법이라는 거는 시간도 되고 이유도 되고 아니면 뭐 양보도 되고 그러니까 비록 뭐뭐 이런 거죠. 양보도 되고 목적도 되고 별 이상한 게 다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분사 구문, 그러니까 이 상황적 용법, 정황적 용법이란 건 결국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쉽게 말해서 부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사라는 건 형용사이고 명사로도 쓸 수 있는 어떤 형용사 같은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구죠. 구이긴 한데 마치 부사절처럼 쓰이는 거죠. 부사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부사절. 그래서 분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형용사지만 상황적 용법, 정황적 용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부사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분사의 뜻이 결국엔 뭐예요? 분사는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동사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형용사이기도 하고 부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역할에 참여를 하고 있죠. 많은 역할을 분담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그 분담사라고 해야 될까요? 줄여서 분사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이제 구체적인 용법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